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인천 해성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고 9살 아이가 죽었다. 하지만 다음날 신문에는 인명피해 없음으로 보도되었다. 그로부터 15년 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다시 만났다. 시우 씨, 시우를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만 했다. 사건은 조작되었고 아이는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한 여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15년 동안 감춰진 진실. 재벌 기업이 은폐한 한 아이의 죽음. 그리고 지워진 이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이 지금 밝혀집니다. 인천에 있는 인천북항. 회색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인 쉼터촌 입구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강시우, 40대 초반. 맞춤 정장에 고급 시계,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해성 로지스틱스 CEO라는 명함 속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시계줄을 만지작거리고 손가락 마디를 문질렀다. 불안의 신호였다. 회장님, 기자분들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쉼터 입구로 걸어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앞으로 밀려왔다. CEO님, 이번 30억 기부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게 기업의 책임입니다. 모범 답안이었다. 연습한 미소도 따라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쉼터 안쪽, 녹슨 컨테이너 너머 어딘가.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안쪽에 버스킹 공간이 있는데요. 보고 가시겠어요? 입소자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거든요.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좁은 통로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들, 습기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 그때였다. 하모니카 소리가 들렸다. 단조롭지만 구슬픈 선율.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멜로디. 시우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컨테이너 사이 작은 공간. 낡은 재킷에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우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여자의 한쪽 눈에는 흰 안대가 있었다. 얼굴 왼쪽에는 화상 흉터가 굵게 남아 있었다. 목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끈으로 묶여 매달려 있었다. 아이 신발이었다. 시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모니카 소리가 멈췄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한쪽 눈만 보이는 얼굴. 시우는 가방에서 명함이 든 봉투를 꺼냈다. 기부 행사니까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저 이걸 좀 드려도 될까요? 봉투를 건네려는 순간 여자의 손이 그의 손목을 스쳤다. 그녀의 손끝이 양복 소매를 더듬었다.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고급 원단의 감촉. 여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시우야? 시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 15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수아?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한쪽 눈으로 그를 봤다. 지수아였다. 15년 전 그가 버린 아내. 수아는 하모니카를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물러섰다. 왜 여기? 수아, 잠깐만. 나 시우야. 강시우. 알아요. 알아.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가요. 제발. 그녀는 뒤로 돌아 컨테이너 안쪽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리며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며. 시우가 따라갔다. 수아야, 얘기 좀 하자. 철문이 닫혔다.
안쪽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시우는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중얼거리는 소리. 도윤아, 도윤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시우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도윤, 그 이름.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책방 카페, 겨울 저녁,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날. 수아가 웃으며 물었다.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이름 뭐로 할까? 글쎄, 생각해봐야지. 나는 생각해봤어. 도윤이. 어때? 도윤? 응. 도는 길도, 윤은 일윤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라고. 시우는 웃었다. 좋네. 도윤이. 우리 아들. 딸일 수도 있잖아. 그럼 딸도 도윤이. 둘은 웃었다. 손을 잡았다.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았다. 수아는 연이어 유산했고 둘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결국 이혼했다. 아이는 없었다. 도윤이라는 이름은 그저 사라진 꿈이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시우는 문 앞에 섰다. 안쪽에서 여전히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괜찮아, 괜찮아. 시우의 입술이 움직였다. 도윤은 누구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컨테이너 벽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일정이. 알았어. 시우는 문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철문에 고정돼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저 사람, 여기 얼마나 있었어? 누구 말씀이십니까? 방금 그 여자, 하모니카 연주하던. 비서가 복지사에게 물었고 잠시 후 대답이 돌아왔다. 9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거의 처음부터 계신 분이래요. 9년? 네. 그리고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밤마다 남자아이 이름 부르면서 중얼거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뭔데? 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도윤, 우리가 함께 지었던 이름. 하지만 나에게 아들은 없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그런데 왜 수아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컨테이너촌이 멀어졌다. 하지만 시우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이름이 맴돌았다. 도윤, 수아의 한쪽 눈, 목에 매달린 아이 신발,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다.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놓친 걸까? 15년 전 내가 그녀를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시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 이름이 반복됐다. 도윤아, 도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 한쪽 눈에 안대, 화상 흉터, 그리고 목에 매달린 작은 신발. 시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다. 15년 전의 사진들. 책방 카페에서 웃고 있는 수아. 작은 결혼식 날의 사진. 옥탑방에서 함께 밥 먹던 날. 시우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지수아. 몇 개의 기록이 나왔다. 하지만 15년 전 이후론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검색했다. 도윤. 검색 결과 없음. 지도윤. 검색 결과 없음. 시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수아는 9년 동안 그 이름을 불렀다. 그럼 그 아이는? 새벽이 밝아왔다. 시우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엔 회사 구회계 시스템이 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그리고 멈췄다. 화면에 한 줄이 보였다. 2009년 12월 17일 해성 산물류센터 화재 사고. 시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클릭했다. 파일이 열렸다. 하지만 내용은 거의 비어 있었다. 인명 피해 없음. 재산 피해 경미. 원인 조사 중. 그게 전부였다. 시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렇게 간단할 리 없었다.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는데 보고서가 이것뿐이라니. 그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CCTV 백업. 2009년 12월 17일 폴더를 클릭했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삭제됐다. 보안 출입 기록.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삭제. 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가 지운 거지? 왜? 그는 다시 검색창에 입력했다. 2009년 12월. 몇 개의 회계 기록이 나왔다. 그 중 하나를 클릭했다. 2009년 12월 20일 마이너스 컨설팅 비용 지출 3천만 원. 수령인 기마청업체 대표. 시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산물류센터를 관리하던 하청업체였다. 화재 3일 후에 3천만 원이 지급됐다. 컨설팅 비용? 화재 직후에? 시우는 더 파고들었다. 다른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2009년 12월 25일 마이너스 인천 남동소방서 기부금 2천만 원. 2010년 1월 10일 남동구청 봉사단체 지원금 5천만 원. 모두 화재 직후였다. 시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입막음이야. 누군가 화재를 은폐했어.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검색했다. 결제자 오미령. 모든 항목의 결제자가 똑같았다. 오미령. 그의 어머니. 해성로지스틱스 회장. 시우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뭘 숨긴 거지? 그리고 그게 수아와 도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시우는 비서를 불렀다. 어제 그 쉼터촌, 거기 계신 분들 명단 구할 수 있어?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개인정보라 공식적으론 어렵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다. 복지사분께 협조받았습니다. 다만, 말해. 이분 9년 전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거의 최고참이라고요. 시우는 서류를 펼쳤다. 지수아, 여, 38세, 입소일 2016년 3월, 특이사항 시각장애 2급, 화상 후유증, 야간 불안장애, 2016년 3월, 9년 전이었다. 시우는 계산했다. 둘이 이혼한 게 2009년 초, 그리고 수아가 이곳에 온 게 2016년. 7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 7년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있어? 더 파보겠습니다. 시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고층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컨테이너촌의 낡은 철문만 보였다. 수아는 왜 거기 있는 거지? 9년 동안. 그리고 도윤은.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한 가지 더 확인됐습니다. 뭔데? 지수아 씨가 밤마다 중얼거리는 내용이요. 시우의 손이 핸드폰을 더 세게 쥐었다. 말해. 복지사분 말씀으론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반복하신다고 합니다. 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아? 회의실. 시우는 컴플라이언스 팀장을 불렀다. 2009년 해성 산물류센터 화재건 모든 기록 찾아줘.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 아닙니까? 종결됐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회장님 지시입니까? 내 지시야. 회장 모르게. 알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시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15년 전 자료들이 담긴 것이었다. 컴퓨터에 꽂고 폴더를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2008년 여름, 연희동 골목 안쪽, 작은 책방 카페 소요문구. 플래시백 시작. 시우는 그때 해성 로지스틱스 현장 관리자였다. 야간 근무가 많았고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했다. 퇴근길에 들른 책방에서 수아를 처음 봤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여기 커피도 되나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웃었다. 네, 주문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걸로. 수아가 커피를 내렸다. 시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마셨다. 책장을 둘러봤다. 문학, 철학, 사회학 책들이 빼곡했다. 여기 책 종류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골랐거든요. 일하세요? 아르바이트요. 졸업하면 출판사 들어가고 싶어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책방에 들렀다. 몇 달 후 둘은 연인이 되었다. 작은 옥탑방에서 시작한 동거. 수아는 매일 밤 도시락을 싸주었다. 약은 많다며? 이거 먹어. 고마워. 힘들면 그만둬도 돼. 우리 둘이 벌면 되잖아. 아니야. 나 승진할 거야. 너 편하게 해줄 거야. 수아가 웃었다. 나 지금도 행복한데. 시우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행복해. 이게 평생 계속됐으면 좋겠어. 2008년 겨울, 둘은 결혼했다. 작은 식장, 친구 몇 명만 온 조촐한 결혼식. 수아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다. 시우의 어머니 오미령은 오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끼리 하자.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우는 알았다.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결혼 후 시우는 더 열심히 일했다. 본사로 발령받았고 실적을 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실에 불려갔다. 오미령이 앉아 있었다. 실적 좋더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미령이 시우를 똑바로 봤다. 내 아내, 그 책방 알바생. 아직도 같이 사니? 네. 이혼해. 뭐라고요? 내가 진짜 이 회사 물려받고 싶으면 결혼도 급에 맞게 다시 해라. 그 여자론 안 돼. 시우는 주먹을 쥐었다. 제 사생활입니다. 내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야. 잘 생각해봐. 미령은 일어나 나갔다. 시우는 그 자리에 남아 떨리는 손을 봤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다. 수아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힘들었어? 응. 밥 먹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시우는 밥을 먹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수아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거짓말이었다. 몇 달 후 수아가 임신했다. 하지만 2달 만에 유산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수아 옆에서 시우는 휴대폰으로 업무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시우야. 응? 나 너무 슬퍼.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다시 시도해 볼까?
시우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둘 다 바쁘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자. 수아의 손이 식었다. 그 후로도 수아는 2번 더 임신했다. 그리고 2번 다 유산했다. 3번째 유산 후 수아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우는 출장을 갔다. 돌아왔을 때 수아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공허했다. 2008년 말 정유진이 나타났다. 대형 유통기업 홍보이사. 방송에 자주 나오는 화려한 여자. 혜성과의 합병을 위한 파트너였다. 오미령이 말했다. 유진이 같은 애랑 결혼해야 혜성이 진짜 글로벌 그룹 되는 거야. 시우는 거부했다. 하지만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연이은 실패, 구조조정 압박, 그리고 미령의 말. 내가 선택해. 아내냐 회사냐. 플래시백 종료. 시우는 화면을 껐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회사를 선택했어. 수아를 버렸어. 하지만 그때 수아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아니, 알았을까? 정말 알았다면 달라졌을까? 시우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서류를 들고 왔다. 2009년 12월 17일 화재건입니다. 시우는 서류를 펼쳤다. 혜성 산물류센터 화재 사고 보고서. 발생 시각 2009년 12월 17일 새벽 2시 37분. 원인 지게차 충돌로 인한 인화성 물질 유출.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1억 2천만 원. 시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소방서 조사 결과 안전규정 미준수 확인됨. 스프링클러 미작동, 화재 경보기 전원 차단, 비상구 잠금. 하지만 인명피해 없어 과태료 3천만 원으로 종결. 시우의 눈이 한 줄에 멈췄다. 인명피해 없음. 정말 없었어? 보고서상으론 그렇습니다. CCTV는 삭제됐습니다. 누가? 팀장이 침묵했다. 시우는 다시 물었다. 누가 지웠어? 결제 기록상 보안팀장 김입니다. 당시 회장님 직속이었습니다. 오미령, 또 어머니였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보안팀장, 지금 어디 있어? 퇴사했습니다. 2010년에 연락처 찾아줘. 알겠습니다. 오후, 시우는 혼자 차를 몰고 인천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남동구. 2009년 화재가 났던 혜성 산물류센터가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새 물류센터였다. 시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15년 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 인명피해가 없었을까? 그렇다면 수아는 왜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리고 도윤은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찾았습니다. 뭔데? 2009년 12월 20일 하청업체 대표에게 지급된 3천만 원 말입니다. 응. 그 업체 명단에 청소 용역 노동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수아 씨 이름이 있습니다. 시우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야간 청소 업무를 하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시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수아가 여기서 일했다고? 2009년 12월 화재가 난 그날 그는 다시 건물을 봤다. 수아가 여기 있었다.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한쪽 눈을 잃은 채 화상 흉터를 안고 살고 있다. 혹시? 시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수아가 화재를 당한 건가? 그리고 도윤은? 그는 다시 차에 올랐다. 컴플라이언스 팀장에게 전화했다.
2009년 사망자 기록 찾아줘. 해성 관련된 모든 기록. 사망자요? 응. 특히 아동. 알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시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새 서류가 놓여 있었다. 2009년 사망신고 기록.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발견했다. 지도윤, 남, 2000년 3월 5일생. 사망일 2009년 12월 17일. 사망 원인 질식사. 사망 장소 인천 남동구동. 보호자 지수아모. 부기재 없음. 시우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지도윤, 9살. 어머니 지수아. 아버지 없음. 사망일 2009년 12월 17일. 화재가 난 그날. 시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었구나. 수아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혼자 키웠어. 9년 동안. 그리고 그 아이가 내 회사 창고에서 죽었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소리내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얼마나 지났을까?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어졌지만 표정은 단단해졌다. 그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해성 로지스틱스 관련 사망사고 대회비. 언론 보도 최소화 처리 완료. 결제 오미령. 시우는 그 이름을 응시했다. 어머니,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걸. 그리고 숨겼구나. 나한테서, 세상에서.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실로 향했다. 오미령이 있을 시간이었다. 이제 물어봐야 했다. 진실을. 15년 전. 2009년 1월. 시우는 집에 돌아왔다. 수아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밥 먹을래? 아니, 먼저 할 얘기가 있어.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얘기? 시우는 앉지 않았다. 서서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이혼하자, 수아야. 왜? 우리 안 맞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수아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안 맞아.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안 맞아. 미안해. 회장님 때문이지.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임신했어. 시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 3달 됐어. 병원 다녀왔어. 이번엔 괜찮대. 수아. 우리 아기야. 시우야. 우리 도윤이.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어. 늦었다니. 이미 다른 쪽으로 결정났어. 수아는 뒤로 물러섰다. 마치 맞은 것처럼. 다른 쪽. 회사 일이야. 복잡해. 아기보다 회사가 중요해.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알았어. 그럼 나 혼자 키울게. 수아가 이제 가. 다음 날. 시우는 짐을 싸서 나갔다. 수아는 홀로 남았다. 작은 옥탑방에.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다. 도윤아, 괜찮아. 엄마가 너 지킬게.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수아는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가방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초음파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서울을 떠났다. 인천 남구 낡은 빌라 옥상방. 월세 30만 원.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화장실은 공동이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2009년 4월. 지도윤이 태어났다. 작은 산부인과 병원. 수아는 혼자 진통을 견뎠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말했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으아. 아기 울음소리.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다. 아들이에요. 건강해요. 수아는 아이를 봤다. 작고 빨간 얼굴. 도윤아. 눈물이 떨어졌다. 아이 얼굴 위로. 엄마가 꼭 지켜줄게. 출생신고서를 작성했다. 이름 지도윤. 어머니 지수아. 아버지. 수아의 손이 멈췄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다. 쓸까? 시우의 이름을. 하지만 그는 우리를 버렸다. 수아는 펜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라는 비워뒀다. 현실은 가혹했다. 새벽 4시 콜센터 야간 상담. 오전 9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 10시 택배 하치장 청소. 하루에 3시간씩 잤다. 도윤은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 어린이집 갈 돈이 없었다. 도윤이 3살이 되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 응.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할게. 하지만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라면과 계란 2개. 엄마 고기는 내일 사줄게. 거짓말이었다. 고기 살 돈이 없었다. 도윤이 5살이 되었다. 질문이 시작됐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수아는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아빠. 응,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수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도윤은 큰 눈으로 그녀를 봤다. 수아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도윤아, 아빠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진실을, 아니면 거짓을. 수아는 선택했다. 아빠는 큰 배 타고 다니는 선장이야.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선장. 응, 외국 바다를 떠돌면서 아픈 사람도 돕고 물건도 실어 나르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 우와, 진짜. 응. 그럼 언제 와? 수아는 웃었다. 억지로. 언젠가 올 거야. 오늘은 안 돼. 바다에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편지는 보내. 수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보내지. 또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수아는 중고 노트북을 켰다. 오래 걸려 부팅됐다. 문서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도윤아, 아빠야. 오늘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너를 생각했다. 바다는 정말 넓고 파랗단다.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아빠가 곧 선물 가져갈게. 사랑해. 수아는 출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가 덜컹거리며 종이를 뱉어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아, 우편함 좀 봐줄래? 응. 도윤은 뛰어가서 우편함을 열었다. 엄마 편지 왔어. 누구한테? 나한테 아빠가 보냈어. 도윤은 봉투를 뜯었다. 눈이 커졌다. 엄마 읽어줘. 수아는 편지를 읽어줬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윤은 몰랐다. 와, 아빠 멋있다. 수아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그렇게 거짓 편지가 쌓여갔다. 1통, 2통, 3통. 서랍 속에 수아는 매달 편지를 썼다. 도윤은 매달 아빠를 기다렸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이번 생일에는. 아마 그때는 안 될 거야. 바쁘대. 도윤은 실망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아빠는 바다에서 중요한 일을 하니까. 도윤이 7살이 되었다. 어느 날 빌라 관리인이 찾아왔다. 이 건물 재개발 들어갑니다. 언제요? 2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수아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2달. 내 보상금은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라. 문이 닫혔다. 수아는 도윤을 봤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배와 바다. 아빠를 기다리는 그림. 도윤아. 응. 우리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2달 후, 수아와 도윤은 월세도 안 나오는 쪽방 모텔로 이사했다. 항만 근처였다. 밤이면 컨테이너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방은 더 좁았다. 화장실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생활비가 모자랐다. 수아는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말했다. 항만 쪽에 야간 청소일 있던데. 어디요? 해성 로지스틱스 물류창고. 수아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멈췄다. 해성. 시우가 다니던 회사.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여유가 없었다. 시급 얼마요? 10,00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할게요. 일주일 후, 수아는 해성 산물류센터 야간 청소 업무를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하청업체 명의였다. 하지만 실제론 해성이 운영했다. 창고는 어두웠다. 불법으로 쌓인 화물들, 알코올성 세제, 폭죽류, 리튬 배터리. 하지만 서류상으론 일반 생활용품 보관 창고였다. 첫날 동료 아줌마가 말했다. 여기 조심해야 돼. 왜요?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안 달려 있고 화재 경보기 꺼놓은 데 많대? 왜요?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 목숨값 싸게 책정된 거야. 아줌마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수아는 천장을 봤다. 낡은 스프링클러.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끊어진 비상구 표지판. 괜찮겠죠.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은 자고 있었다. 수아는 아이 옆에 누웠다. 도윤아. 도윤은 자면서도 웃고 있었다. 아마 아빠 꿈을 꾸는 걸까? 수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쟁이라서,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순 없었다. 도윤이 깰까봐. 플래시백 종료. 현재. 시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아는 해성 산물류센터에서 일했다. 그리고 12월 17일. 화재가 났다. 도윤이 죽었다. 수아는 한쪽 눈을 잃었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들이 창고에 있었는지, 왜 보고서엔 인명피해가 없다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걸 숨긴 건지. 그는 회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와 대면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진짜 증거, 지워지지 않은 진실. 시우는 돌아섰다. 보안실로 향했다. 외장하드 백업 자료, 15년 전 데이터가 남아있을 곳. 2009년 12월 17일. 겨울밤이었다. 도윤은 9살이 되어 있었다. 수아는 야간 청소를 나가야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다. 이웃 아줌마에게 부탁했지만 전화가 끊겼다. 죄송해요. 오늘 안 되겠어요. 네.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도윤아. 응. 오늘 엄마랑 같이 갈래. 어디? 엄마 일하는 곳.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빠 일하는 거 보는 것처럼. 수아는 웃었다. 억지로. 응, 그런 거야. 밤 10시. 수아와 도윤은 버스를 타고 항만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컨테이너들이 지나갔다. 엄마 여기 컨테이너 많다. 응, 항구니까. 아빠도 여기 온 적 있을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의 손을 꽉 쥐었다. 해성 산물류센터, 낡은 건물이었다. 수아는 도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 관리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애는 왜 데려왔어? 죄송합니다. 오늘만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즉, 탕비실 구석에 재우기만 해. 감사합니다. 탕비실. 작은 방이었다. 낡은 소파 하나. 수아는 담요를 깔고 도윤을 눕혔다. 엄마 여기서 자. 응, 조금만 자면 돼. 엄마 일 끝나면 깨울게. 알았어. 도윤은 눈을 감았다. 수아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새벽 2시. 창고는 어두웠다. 수아는 바닥을 닦고 있었다. 동료 아줌마들과 함께 오늘 춥네. 그러게 손 꽁꽁 얼어.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 그때였다. 지게차 소리가 들렸다. 창고 반대편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 쾅? 뭐야? 저쪽에서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연기가 보였다. 희뿌연 연기.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팔레트가 쓰러지며 옆 포대를 들이받았다. 유증기가 새어나왔다.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동자의 꽁초가 쓰레기 더미로 튀었다. 불이 붙었다. 화재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누군가 전기 차단기에 경보선을 뽑아 놓았기 때문이었다.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야. 나가. 사람들이 소리치며 출입문 쪽으로 달렸다. 수아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탕비실로. 도윤아.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도윤은 연기에 깨어 울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수아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엄마 무서워. 눈 감아, 엄마가 있어. 복도로 나왔다. 연기가 가득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기침. 도윤이 기침했다. 수아는 옷을 벗어 아이의 입을 감쌌다. 숨 쉬지 마, 엄마가 나갈게.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더듬어 나갔다. 출입문 쪽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 막혀 있었다. 비켜요. 나도 나가야 돼. 제발. 밀리고 밀렸다. 비상구를 찾았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바깥에서만 열리도록. 안 돼. 수아는 문을 두드렸다. 열어주세요. 누구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유일한 탈출구는 적재 램프 방향이었다. 하지만 그쪽은 이미 불길이 덮쳤다. 엄마. 괜찮아, 다른 길 찾을게. 수아는 반대쪽으로 돌았다. 복도 끝.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쾅! 형광등과 천장 자재였다. 으악! 수아는 본능적으로 도윤을 끌어안았다. 자신의 몸으로 감쌌다. 뜨거운 파편이 그녀의 왼쪽 얼굴을 덮쳤다. 고통이 몰려왔다. 왼쪽 눈이 타들어갔다. 아! 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도윤을 놓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얼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의식이 흐려졌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도윤아. 엄마. 엄마가 너 지킬게. 엄마 아파. 아니야, 안 아파. 거짓말이었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다. 손에 잡히는 건 뜨거운 철제 난간뿐이었다. 녹아내린 박스, 플라스틱 냄새, 연기. 도윤아.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도윤아. 엄마. 더 약해졌다. 도윤아. 대답이 없었다. 수아는 아이를 흔들었다. 도윤아, 일어나. 도윤아. 제발.
제발.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구조대가 들어왔다. 하지만 늦었다. 불길은 이미 창고 대부분을 집어삼켰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구조대원이 달려왔다. 수아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가, 제 아들이 숨을 안 쉬어요. 구조대원이 아이를 받아들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뭐가요? 이미 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일어나.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플래시백 종료. 다음 날 신문 한 줄. 인천 남동구 창고 화재 인명 피해 없이 진화. 그게 전부였다. 플래시백 재개. 병원. 수아는 왼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 누구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보호자 없으신가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아이는요? 죽었어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다. 지수아 씨 맞으십니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가요. 회사 방침상 공식 보상은 어렵고요. 나가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위로금으로 생각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수아는 웃었다. 3천만 원. 내 아들 목숨이 3천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나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남자는 서류도 남기고 갔다. 수아는 서류를 봤다. 추가 민형사상 문제 제기 포기 동의서.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수아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하지만 일주일 후 퇴원 통지서를 받았다. 입원비 580만 원입니다. 수아는 돈이 없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돈이 없었다. 수아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퇴원도 못하고 갈 곳도 없고 남은 건 한쪽 눈뿐이었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아는 봉투를 봤다. 이걸 받으면요. 네.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사고로 처리됩니다. 수아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개인 사고. 네. 제 아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저한테 일 시킨 회사 때문이에요. 그건 스프링클러도 안 되고 화재 경보기도 꺼져 있었어요. 그건 하청업체 책임입니다. 하청업체.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쳤다. 봉투를 받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3천만 원. 아들의 목숨값. 제 아들 이름은 지도윤이에요. 네.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하지만 그는 잊었다. 모두가 잊었다. 수아는 퇴원했다. 갈 곳이 없었다. 쪽방 모텔도 이미 계약이 끝났다. 짐을 찾았다.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도윤의 옷까지. 신발 한 켤레. 가짜 편지들. 그게 전부였다. 수아는 신발 한 켤레를 꺼냈다. 작은 운동화. 도윤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끈으로 묶었다. 목에 걸었다. 도윤아, 엄마가 너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 데려가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인천 북한 컨테이너촌. 불법으로 개조된 임시 쉼터. 수아는 그곳으로 향했다.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요. 시각장애가 있으시네요. 한쪽 눈이요. 얼마나 계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들어오세요. 좁은 컨테이너 하나. 그게 수아의 집이 되었다. 밤이면 도윤의 이름을 불렀다.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미안해. 너 지키지 못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플래시백 종료. 현재 시우는 보안실에 서 있었다. 외장하드 더미 앞에서 2009년 12월 자료 어디 있어? 보안팀원이 먼지 쌓인 하드를 꺼냈다. 여기요. 근데 복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봐. 1시간 후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다. 흑백 CCTV, 흔들리는 화면, 연기 가득한 복도, 그리고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모습, 뒤를 따라 들어오는 구조대. 시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수아였다. 그리고 도윤, 내 아들. 시우의 손이 떨렸다. 다음 프레임 있어. 잠시만요. 화면이 넘어갔다.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심폐소생술.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영상이 끝났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회장님, 저장해. 네. 그리고 복사본 3개 만들어. 알겠습니다. 시우는 보안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에 기대섰다. 내가 죽인 거야. 내 아들을, 수아를. 주먹으로 벽을 쳤다.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서 노트북을 켰다.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 개인 계정이 아닌 관리자 권한으로 회계 시스템 깊숙이 들어갔다. 2009년 12월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12월 20일 컨설팅 비용 3천만 원. 수령인 김호 하청업체 대표. 클릭했다. 상세 내역이 떴다. 결제자 오미령. 비고 대회비. 다음 항목. 12월 25일 인천 남동 소방서 기부금 2천만 원. 결제자 오미령. 비고 연말 지역사회 공헌. 2010년 1월 10일 남동구청 봉사단체 지원금 5천만 원. 결제자 오미령. 비고 긴급복지 지원. 시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모두 화재 직후였다. 소방서, 구청, 하청업체 대표. 누가 봐도 입막음이었다. 엑셀 파일을 열었다. 총액을 계산했다. 1억 원. 1억 원으로 아들의 죽음을 묻었다. 시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주먹을 쥐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취소해. 네. 오늘 하루 연락하지 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시우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엔 인사 기록을 뒤졌다. 2009년 12월 당시 산물류센터 관리 책임자. 보안팀장 김호호. 근무기간 2005년 3월 2010년 5월. 퇴사 사유 개인 사정. 시우는 검색했다. 김호호. 몇 개의 기록이 나왔다. 퇴사 후 이력. 2010년 6월 해성로지스틱스 자회사 고문 취임. 연봉 1억 2천만 원. 근무지 없음. 시우는 코웃음 쳤다. 근무지 없는 고문. 입막음용 자리였다. 더 파고들었다. 2011년 퇴직. 퇴직금 5억 원. 5년 근무에 5억. 말이 안 됐다. 어머니. 시우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수한 거야. 오후. 시우는 컴플라이언스 팀장을 집으로 불렀다. 2009년 화재 관련 모든 문서 가져왔어. 네. 팀장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시우는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
해성 산물류센터 화재 사고 내부 보고서. 작성자 보안팀 김호호. 보고 대상 회장 오미령. 인명피해 1명. 사망자 남아구세. 모친과 함께 현장에 있었음. 현장 CCTV 삭제 지시 받음. 추가 조치 대기 중. 시우의 손이 떨렸다. 인명피해 1명. 사망자 남아구세.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음 페이지. 회장 지시사항. 언론 보도 최소화. 인명피해 없음으로 공식 발표. 유가족 합의 진행. CCTV 및 출입 기록 전면 삭제. 관할 기관 협조 확보. 강시우 COO에게 보고 불요. 시우는 마지막 줄을 계속 읽었다. 강시우 COO에게 보고 불요. 시우는 팀장을 봤다. 이게 진짜야. 내 원본입니다. 어디서 찾았어? 보안팀 구서버에 백업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아직 모르십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서 복사본 만들어. 몇 부요? 20부. 네. 팀장이 나간 후 시우는 혼자 남았다. 문서를 다시 읽었다. 한 줄 한 줄.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걸. 수아가 화상을 입었다는 걸. 그리고 모든 걸 지웠다. 나한테서. 세상에서. 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상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스캔들을 막기 위해. 그래서 내 아들을 지운 거야.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키를 집었다. 인천으로 향했다. 컨테이너촌으로. 북항 쉼터. 시우는 차에서 내렸다. 복지사가 기억했다. 저번에 오셨던 분. 네. 무슨 일이세요? 지수아 씨 계세요. 복지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이요. 내 폐렴이 심해져서. 시우는 병원 이름을 받아 적었다. 인천의료원. 다시 차에 올랐다. 병원. 시우는 복도를 걸었다. 3층 호흡기내과. 간호사에게 물었다. 지수아 씨 어느 병실이죠? 보호자세요. 네. 거짓말이었다. 305호입니다. 305호. 시우는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15년 만이었다. 아니 며칠 전 봤지만 제대로 마주한 건 15년 만이었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었다. 왼쪽 눈에 안대. 화상 흉터. 목에 매달린 작은 신발. 간호사가 나갔다. 둘만 남았다. 수아는 시우를 봤다. 한쪽 눈으로. 왜 왔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차가웠다. 수아, 돌아가요.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시우는 가까이 다가갔다. 의자를 끌어앉았다. 나 알아.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수아의 몸이 굳었다. 그 이름 입에 담지 마세요. 수아, 당신이 그 이름 부를 자격 없어요. 알아, 자격 없는 거 알아.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들어줘, 제발. 수아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나 모든 거 찾았어. 뭐려? 2009년 화재 기록 CCTV 회계장부. 수아는 여전히 창밖을 봤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가 다 지웠어. 도윤이 죽었다는 기록까지. 수아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나는 몰랐어. 알고 싶지도 않았겠죠.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럼 왜 왔어요?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바로 잡으려고. 수아는 그제야 시우를 봤다. 바로 잡는다고요. 응. 어떻게요?
진실을 밝힐 거야. 지금 와서요. 늦은 거 알아. 근데 이제라도. 수아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15년 늦었어요. 시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수아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화재 보고서 원본이야. 수아는 서류를 봤다. 거기 도윤이 이름 있어. 수아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펼쳤다. 사망자 지도윤 남구세. 수아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기록에 남아 있었구나. 응, 어머니가 지우려 했지만 남아 있었어. 수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도윤아, 엄마가 찾았어. 내 이름. 시우는 기다렸다. 수아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한참 후 수아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이사회 소집할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끌어내릴 거야. 수아는 시우를 봤다. 진심이에요. 응. 왜요? 도윤이 때문에. 시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너 때문에.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야, 너 때문이기도 해. 저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시우는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수아는 손을 뺐다. 손대지 마세요. 침묵이 흘렀다. 시우는 일어섰다. 일주일 후 이사회야. 그래서요. 내가 와줬으면 좋겠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가요. 왜? 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수아, 뭐요? 도윤이 사진 있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있으면 나한테도 한 장만 줄 수 있을까? 수아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시우에게 건넸다. 시우는 사진을 받았다. 어린이집 단체 사진이었다. 앞줄 가운데 작고 밝게 웃는 소년. 이게 도윤이야. 네. 시우는 사진을 응시했다. 아들이었다. 처음 보는 아들. 나 닮았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가요. 응.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시우는 다시 사진을 봤다. 밝게 웃는 아들. 만나지 못한 아들. 도윤아. 아빠가 늦었어.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위로.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다. 핸드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임시 이사회 소집회. 언제로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안건은요? 회장 오미령 해임 및 특별감사. 비서가 숨을 멈췄다. 회장님 그게. 준비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우는 백미러를 봤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눈은 붉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이사회 전날 시우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했다. 화재 보고서 원본, 회계장부, CCTV 복구 영상, 오미령의 지시 문서, 지도윤 사망 신고서 모두 20부씩 출력했다. 마지막으로 USB 하나를 준비했다. CCTV 영상이 담긴 수아가 도윤을 안고 뛰는 장면, 구조대가 심폐소생술하는 장면 모두 담겼다. 시우는 USB를 쥐었다. 도윤아, 내일 사람들이 내 이름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없는 아이가 아니야. 금요일 오전 10시 해성 로지스틱스 본사 38층 이사회실. 긴 타원형 테이블, 가죽 의자 20개.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사회이사 5명, 사내이사 8명, 감사 2명,
CFO, 전략기획실장,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긴급 이사회라던데 안건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CO님이 직접 소집하셨다던데. 회장님은 아세요? 글쎄요. 속삭임이 오갔다. 오미령이 들어왔다. 모두 일어났다. 앉으세요. 미령은 상석에 앉았다. 차가운 표정이었다. 시우는 어딨어? 곧 오신답니다. 문이 열렸다. 시우가 들어왔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뒤따라 비서가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들고 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우는 미령 맞은편에 앉았다.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시작하겠습니다. 비서가 블라인드를 내렸다. 프로젝터를 켰다. 흰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모컨을 들었다. 첫 슬라이드가 떴다. 2009년 12월 17일 해성 산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다. 15년 전 일이었다. 시오님 이건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공식 기록.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1억 2천만 원. 원인 불명. 과태료 3천만 원으로 종결. 이게 우리 회사 공식 보고서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시우는 이사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 기록. 인명피해 1명. 사망자 지도윤 남구세. 사망 원인 질식사.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잠깐 인명피해가 있었다고요. 9살 아이가요. 오미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팔걸이를 꽉 쥐었다. 시우는 계속했다. 이 아이는 야간 청소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수아의 얼굴 사진. 15년 전 사진. 한쪽 눈을 다치기 전. 지수아 당시 29세. 해성 하청업체 소속 야간 청소 노동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창고에 데려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CCTV 캡처 화면. 연기 가득한 복도. 아이를 안고 뛰는 여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을 시도했으나. 다음 슬라이드. 천장이 무너지는 장면. 천장 자재가 떨어졌고. 다음 슬라이드. 구조대가 아이를 안고 심폐소생술하는 장면.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시우는 오미령을 봤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은폐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회계 기록. 2009년 12월 20일 하청업체 대표 3천만 원. 2009년 12월 25일 남동소방서 기부금 2천만 원. 2010년 1월 10일 남동구청 지원금 5천만 원. 모든 항목 결제자 오미령. 총 1억 원이 화재 직후 지출됐습니다. 컨설팅 비용 기부금 지원금. 하지만 실제로는 입마금이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시우는 파일을 집어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사들에게 파일을 돌렸다. 모두 한 부씩. 첫 번째 화재 보고서 원본입니다. 보안팀장이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문서입니다. 거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인명피해 1명 사망자 남아구세. 이사들이 파일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겼다. 얼굴이 굳어갔다. 두 번째 회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시우는 해당 페이지를 가리켰다. 언론 보도 최소화. 인명피해 없음으로 공식 발표. CCTV 및 출입 기록 전면 삭제. 관할 기관 협조 확보. 그리고 마지막 줄. 강시우 COO에게 보고 불효. 이사들이 시우를 봤다. COO님도 몰랐다는 겁니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우는 오미령을 똑바로 봤다.
이 사람이 지웠기 때문입니다. 오미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우야. 회장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 미령은 코웃음 쳤다. 넌 아무것도 몰라. 시우는 리모컨을 눌렀다. 마지막 슬라이드. 도윤의 사진. 어린이집 단체 사진. 밝게 웃는 소년. 지도윤. 2000년 3월 5일생. 2009년 12월 17일 사망. 향년 9세.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뭐라고요? 시우님 아드님이요. 어떻게? 시우는 사진을 응시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이혼했을 때 전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회사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제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사 하나가 물었다. 그럼 회장님은 아셨다는 겁니까? 네. 시우는 파일을 가리켰다. 여기 다 있습니다. 사고 당일 보고 받았고 직접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오미령이 테이블을 쳤다. 당시 상황을 모르는 소리야. 그럼 말씀해 보시죠. 우리 상장 직전이었어. 미령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 번의 대형 사고로 모든 게 무너질 뻔했단 말이야. 수천 명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그래서 아이 하나 죽은 건 괜찮습니까? 시우가 되물었다. 그래서 기록에서 지워도 됩니까? 나는. 미령은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회사를 지킨 거야. 더 큰 피해를 막은 거야.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범죄를 은폐한 겁니다. 공무원을 매수했고, 증거를 인멸했고, 사망자를 기록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서 못할 건 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게서도 숨겼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제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미령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시우는 이사들을 봤다. 저는 오늘 안건을 상정합니다. 회장 오미령 즉시 해임. 그리고 특별감사 착수. CFO가 손을 들었다. CO님, 이건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인 문제요. 시우는 파일을 들어보였다. 회사 자금 1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공무원을 매수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이사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15년 전 일입니다. 지금 문제 삼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우는 단호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하청, 안전규정 미준수, 사고 은폐, 이 모든 게 15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시우는 오미령을 가리켰다. 전략기획실장이 물었다. 증거가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우는 USB를 꺼냈다. CCTV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우는 USB를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흑백 화면, 연기 가득한 복도, 아이를 안고 뛰는 여자, 천장이 무너지는 순간, 구조대가 들어오는 장면, 심폐소생술, 그리고 멈추는 아이. 영상이 끝났다. 이사회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한 이사가 고개를 숙였다. 또 한 이사가 눈을 감았다. CFO는 파일을 덮었다. 시우는 영상을 껐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장 오미령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우는 기다렸다.
그때 사회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다음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하나씩, 둘씩, 손이 올라갔다. 과반을 넘었다. 11명이 손을 들었다. 찬성이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회장 오미령은 즉시 해임됩니다. 오미령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보안팀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보안팀원 2명이 들어왔다. 출입 카드와 차량 키 회수해 주세요. 보안팀원이 다가갔다. 미령은 가방에서 카드와 키를 꺼냈다. 던지듯 내밀었다. 가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들을 둘러봤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 없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미령은 문으로 걸어갔다. 시우를 지나치며 멈췄다. 시우야.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날 끌어내렸으니 이제 내가 감당해. 시우는 대답했다.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미령은 코웃음 쳤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미령은 걸었다. 하이힐 소리만 울렸다. 엘리베이터 앞. 버튼을 눌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우였다. 어머니. 미령은 돌아보지 않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3일 후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미령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은폐, 매수, 그리고 도윤이 이름. 미령은 돌아섰다. 미쳤구나. 아니요. 내가 그러면 너도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령은 시우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도 할 거야. 네. 왜? 시우는 잠시 침묵했다. 도윤이가 세상에 없는 아이로 남는 게 싫어서요. 그리고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이미 끝장난 건 우리가 아니라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미령은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여자도 올 거야. 누구요? 지수아.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혼자 하는 거네. 네. 바보 같은 자식. 문이 닫혔다. 미령의 얼굴이 사라졌다. 시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갔다. 30층, 20층, 10층, 1층. 시우는 돌아섰다. 이사회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기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시우는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 도윤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도윤아, 이제 사람들이 내 이름 알게 될 거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핸드폰을 꺼냈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기자회견 준비해. 언제로요?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는요?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우는 다시 사진을 봤다. 밝게 웃는 아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내 이름 세상에 알릴게. 월요일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 기자들이 가득 찼다. 방송국 카메라, 신문사 기자, 경제지 기자. 100명이 넘었다. 단상에는 긴 테이블, 마이크 6개, 물장과 명패. 강시우 해성로지스틱스 COO. 시우는 대기실에 서 있었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붉은 눈. 지난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일을 집었다. 도윤의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홀로 향했다.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가 터졌다.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시우는 의자에 앉았다. 마이크를 당겼다. 시작하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다. 오늘 저는 해성 로지스틱스의 과거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2009년 12월 17일 인천 해성 산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인명피해 없음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홀이 술렁였다. 실제로는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9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도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이 아이는 야간 청소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창고 탕비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탈출하려 했으나 천장이 무너졌고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왜 당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시우는 그 기자를 봤다. 회사가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장 오미령은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대형 사고가 알려지면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CCTV를 삭제했고 출입 기록을 지웠고 소방서와 구청에 기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인명피해 없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유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우는 잠시 침묵했다. 3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추가 문제 제기 포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화재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인천 컨테이너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9년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시우님은 언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시우는 마이크를 받다. 일주일 전입니다. 왜 몰랐냐고요? 시우는 파일을 폈다. 왜냐하면 지도인은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홀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폭발했다. 뭐라고요? 아드님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15년 전 저는 이혼했습니다. 전 아내 지수아와 당시 회장의 압박으로 정략 결혼을 위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성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제 회사 창고에서, 제 회사의 불법 운영으로, 제 회사의 안전 규정 미준수로.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자들은 침묵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오늘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대신 약속하러 왔습니다. 첫째, 해성 로지스틱스 오너 일가 지분 30%를 매각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도윤 재난의료 노동자 안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둘째, 불법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일용직을 위한 무료 응급진료 및 법률 지원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센터는 해성 산물류센터가 있던 그 자리에 세우겠습니다. 셋째, 이 센터의 이름은 시우는 사진을 꺼냈다.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다. 도윤의 사진이었다. 도윤 센터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이 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이 도윤이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는 기록이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시우는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다.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었다. 밝게 웃는 소년. 기자 한 명이 물었다.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CEO님 자리는요? 시우는 대답했다. 사임하겠습니다. 도윤센터 운영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우는 기자들을 봤다. 지도윤, 2000년 3월 5일 태어나 2009년 12월 17일 떠났습니다. 9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도 전부입니다. 부디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다. 시우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CEO님 추가 질문이요. 전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과는 연락하십니까?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열었다. 대기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혼자 남았다. 시우는 벽에 기댔다. 천천히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울지 않았다. 그저 숨을 쉬었다. 크게, 천천히, 한참 후, 일어났다. 가방을 집었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인천의료원, 305호. 시우는 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산소호흡기는 벗었다. 조금 나아 보였다. 봤어요. 수아가 말했다. 뭘? 뉴스요. 시우는 멈췄다. 벌써 나왔어. 속보로 떴어요. 수아는 창밖을 봤다. 도윤이 이름이 뉴스에 나왔네요. 응. 사진도요. 응. 침묵이 흘렀다. 앉아요. 수아가 말했다. 시우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고마워요. 수아가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 도윤이 이름 남겨줘서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수아는 시우를 봤다. 당신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회사 잃고, 자리 잃고, 어머니랑도 끝나고.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아니야. 시우는 수아를 봤다. 도윤이가 더 중요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시우는 가방을 열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수아는 녹음기를 봤다. 뭔데요? 도윤이 방에서 찾았어. 뭐라고요?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 방이요. 컨테이너 집 말이야. 어떻게 들어갔어요? 복지사한테 부탁했어? 내 허락 없이요. 미안해. 수아는 녹음기를 봤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너 목소리야. 시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아의 목소리였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도윤아, 엄마야. 오늘은 엄마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거짓말한 거 알지? 아빠가 선장이라고. 배 타고 다닌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진짜 아빠는 엄마랑 헤어졌어. 너 태어나기 전에. 너 있는 것도 몰라.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거짓말쟁이라서. 엄마가 아빠 있다고 믿게 해서. 근데 너 알아. 엄마는 아빠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 너한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혼자서는 부족해. 너한테 더 많은 거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녹음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눈을 감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제 녹음한 거예요? 2009년 11월. 수아의 손이 떨렸다.
도윤이 죽기 한 달 전이네요. 시우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수아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그거 들으면서 생각했어. 뭐려?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혼자 아이 키우지 않았으면, 내가 도윤이 아빠 노릇했으면.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가 죽지 않았을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된 아빠였으면. 아니라니까요. 수아가 소리쳤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수아는 울었다. 내가 도윤이 데려갔어요. 내가 창고에 데려갔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시우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는 손을 빼지 않았다. 내 잘못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잘못은 회사야. 안전 규정 안 지킨 회사. 스프링클러 안 단 회사. 비상구 잠근 회사. 시우는 수아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한 어머니야. 수아는 울음을 멈췄다. 시우를 봤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응. 도윤이도. 응. 수아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시우의 손을 잡았다. 도윤이 이름 남겨줘서 고마워요. 천만에. 진심이에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진심이야. 이제 뭐 할 거예요? 센터 만들 거야. 도윤 센터요. 응. 나 그거 도와도 돼요. 시우는 수아를 봤다. 진짜? 네. 몸은 괜찮아. 괜찮아질 거예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도윤이를 위해. 시우는 웃었다. 처음으로. 고마워. 수아도 웃었다. 한쪽 눈으로. 천만에요. 그날 저녁. 시우는 컨테이너촌으로 갔다. 수아의 집. 복지사가 열쇠를 줬다. 문을 열었다. 좁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플라스틱 옷장. 구석에 박스 하나가 있었다. 시우는 다가갔다.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출력된 종이들이 가득했다.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도윤아 아빠야. 오늘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너를 생각했다. 바다는 정말 넓고 파랗단다. 두 번째 편지. 도윤아. 오늘은 인도양을 지나갔어. 돌고래를 봤단다. 너도 보여주고 싶었어. 세 번째 편지. 도윤아. 곧 한국에 갈 거야. 아니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일을 해야 해. 시우는 편지를 하나씩 읽었다. 한 통, 두 통, 10통, 20통. 모두 수아의 필체였다. 모두 아빠 이름으로 쓰였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박스 바닥에는 작은 플라스틱 배 하나가 있었다. 장난감 배였다. 아빠가 탄다는 배. 시우는 배를 집어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낡고 색이 바랬다. 도윤아. 시우는 배를 쥐었다. 이 거짓말들이 너한테 유일한 아빠였구나. 눈물이 떨어졌다. 배 위로. 시우는 주저앉았다. 편지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아빠가 없어서 미안해. 내가 이런 편지 받으면서 자라야 했던 거. 미안해. 울음이 터졌다. 소리내어.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한참 후 시우는 울음을 멈췄다. 편지들을 다시 박스에 넣었다. 배도 넣었다. 박스를 안았다.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박스를 차에 실었다. 이건 가져가야 했다. 도윤센터에 전시해야 했다. 사람들이 알아야 했다. 한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 어머니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했는지. 6개월 후, 가을이었다. 인천 남동구 옛 해성 산물류센터가 있던 자리.
새로운 건물이 서 있었다. 3층 규모, 흰색 외벽, 깨끗하고 밝았다. 입구 위 현판, 도윤 재난의료 노동자 안전센터, 그 아래 작은 글씨, 2009년 12월 17일을 기억하며 개관식 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시우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검은색 니트, 청바지, 운동화, 예전의 CO가 아니었다. 행사 담당자가 다가왔다. 회장님 10시에 시작합니다. 회장 아니에요. 시우가 웃었다. 그냥 시우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행사장은 간소했다. 화려한 현수막도 없었다. 풍선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추모 분위기였다. 단상에 플래카드 하나. 이곳은 2009년 한 아이와 수많은 노동자의 안전이 외면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10시가 되었다. 시우는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도윤센터 설립자 강시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가 아닙니다. 애도의 자리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15년 전 이곳에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도윤, 9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록에도 남지 못했고, 신문에도 나오지 못했고,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라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우는 센터 건물을 가리켰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도윤이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도윤이처럼 잊힐 뻔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것이 도윤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시우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다. 흰 지팡이를 옆에 끼운 한 여자, 지수아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분이 그 어머니시래. 아이 엄마. 수아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왔다. 혼자였다. 복지사도 없었다. 시우가 달려갔다. 수아, 혼자 왔어요. 왜 연락 안 했어? 혼자 오고 싶었어요. 시우는 휠체어 뒤로 갔다. 내가 밀어줄게. 아니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시우는 물러섰다. 수아는 휠체어를 직접 밀었다. 천천히. 센터 안으로. 로비.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벽에는 큰 사진 하나. 도윤의 사진이었다. 어린이집 단체 사진을 크게 확대한 것. 밝게 웃는 소년. 사진 아래 작은 명패. 지도윤. 2000년 3월 5일, 2009년 12월 17일.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수아는 사진 앞에서 멈췄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흰 지팡이에 몸을 실었다. 사진으로 다가갔다. 한 손을 뻗었다. 사진 유리를 만졌다. 손끝으로 도윤의 얼굴을 더듬었다. 윤곽을 따라 눈, 코, 입. 도윤아.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왔어. 이제 사람들이 내 이름 알아.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기억해. 시우는 옆에 섰다. 함께 사진을 봤다. 도윤아, 아빠도 왔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어.
시우의 손도 사진에 닿았다.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울게. 둘은 그렇게 서 있었다. 사진 앞에서 말없이. 한참 후 수아가 물었다. 저기 뭐예요? 수아는 로비 한쪽을 가리켰다. 유리 전시 케이스가 있었다. 시우는 수아를 이끌었다. 케이스 앞으로. 그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배, 출력된 편지들, 그리고 아이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수아는 숨을 멈췄다. 이건 도윤이 물건들이야. 어떻게 내 컨테이너 집에서 가져왔어? 허락도 없이요. 미안해. 아니에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이렇게 남겨줘서. 설명 패널이 옆에 있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매달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는 선장이라고, 언젠가 돌아온다고. 이 거짓말은 사랑이었습니다. 수아는 패널을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거짓말은 사랑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문장을 반복했다. 그랬을까요? 응. 시우가 대답했다. 그랬어. 수아는 케이스 안 편지를 봤다. 자신의 글씨, 자신의 거짓말.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왜 그래야 했는지. 도윤아. 수아는 케이스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이제 사람들이 알겠지. 엄마가 왜 그랬는지. 시우는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기 환자 봤나요? 둘은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 작업복 차림.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갔다. 네, 진료 가능합니다. 돈은요? 무료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진짜요?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외국인 노동자였다. 여기 아픈 사람 와도 돼요. 영어가 서툴렀다. 네, 오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뒤로도 1명, 2명, 사람들이 들어왔다. 야간 택배 상하차 알바, 외국인 공장 노동자, 청소 노동자, 건설 일용직, 비보험이라 병원 못 갔어요. 여긴 진짜 공짜예요. 신분증 없어도 돼요. 네, 다 괜찮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봤다. 들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도의 한숨을. 도윤아. 수아는 중얼거렸다.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 시우가 물었다. 수아야. 네. 나 여기서 일할 건데. 수아는 시우를 봤다. 너도 같이 할래? 뭐려? 여기서 일하는 거. 계획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현장 사람들 이야기 듣고. 수아는 침묵했다. 나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알아. 몸도 약해요. 괜찮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시우는 웃었다. 우리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요. 응. 수아는 다시 로비를 봤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사람들. 웃으며 맞이하는 의사들. 밝은 조명. 깨끗한 공간.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아. 시우가 대답했다. 내가 겪은 일들. 내가 아는 것들. 그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응. 근데 수아가 시우를 봤다. 네. 우리 둘이. 응. 다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우는 멈췄다. 알아. 그냥 동료예요. 응. 같은 일 하는 사람. 그래.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해.
수아는 안도한 표정이었다. 다행이네요. 응.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우는 웃었다. 고마워. 천만에요. 두 사람은 로비에 섰다. 나란히. 하지만 거리를 두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시우는 다시 도윤의 사진을 봤다. 도윤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야. 수아도 사진을 봤다. 도윤아, 엄마도 시작할게. 천천히. 둘은 그렇게 서 있었다. 아들의 사진 앞에서 진료실 문이 열렸다. 첫 환자가 나왔다. 손에 깨끗한 붕대를 감고 감사합니다. 환자가 인사했다. 의사가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그 모습을 보며 시우는 생각했다. 지워진 기록은 되돌릴 수 없다.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15년이라는 시간도, 한쪽 눈도, 잃어버린 가족도.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수아는 휠체어에 앉았다. 시우는 옆에 섰다. 갈까요? 어디로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 있어요. 응, 2층에. 그럼 가요. 시우는 수아의 휠체어를 밀지 않았다. 수아는 스스로 밀었다. 시우는 그저 옆에서 걸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수아가 먼저 들어갔다. 시우가 따라 들어갔다. 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짧은 침묵. 그리고 수아가 말했다. 시우 씨. 응. 도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뭘? 이 센터요.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 돕는 거. 시우는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예요. 문이 열렸다. 2층이었다. 복도 양쪽으로 진료실, 상담실, 사무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센터 설립 과정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중간에 도윤의 사진 하나 더. 여기도 있네요. 수아가 말했다. 응. 도윤이가 여기 어디든 있어요. 그래야 해. 시우가 대답했다. 이 센터는 도윤이 거니까. 사무실 문을 열었다. 깨끗한 책상 2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둘 다요. 응. 수아는 방을 둘러봤다. 좋네요.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다. 강시우 센터장, 지수아 운영위원. 수아는 자기 명패를 봤다. 운영위원이요. 응. 내가요. 너만큼 자격 있는 사람 없어. 수아는 명패를 만졌다. 손끝으로 자기 이름을. 열심히 할게요. 천천히 해. 시우가 웃었다. 우리 시간 많아. 창밖으로 1층 입구가 보였다.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도윤아. 시우는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 저 사람들을 살려. 수아도 창밖을 봤다. 도윤아. 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둘은 창밖을 봤다. 나란히. 하지만 각자의 생각을 하며. 해가 기울어 갔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하지만 센터는 여전히 밝았다.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도윤의 이름도, 사람들의 걸음도,